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 11월 2일 아침입니다. 6시 한 15분쯤 되고요. 오늘 좀 썰렁하네요, 날씨가요. 대략 한 7도 정도 되는 거 보고 왔는데요. 오늘도 그래도 낮 기온은 거의 한 20도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때보다는 조금 썰렁한 느낌이 드는 그런 날씨네요. 하지만 풍부의 아침 걷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걷게 됩니다. 새벽닭 울음소리 좋고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날씨는 아직도 뭐 영상 기온이고 지금 5도도 넘는 기온이에요. 그러면 사실 뭐 이 정도야 그냥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날씨거든요. 걷다 보면 또 땀이 나고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처음 집에서 나왔을 때는 썰렁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도 이렇게 이제 코스를 잘 가다 보면은 그냥 회복이 되죠. 거의 집에 있는 거랑 다를 바 없는 아침 걷기. 쌀쌀한 날씨일수록 이렇게 한 번씩 도전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복장은 좀 신경을 써야죠. 이제는 그냥 막 한여름 날씨는 아니니까요. 복장 조금 신경 쓰시고, 특히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다 갖춰야 돼요. 장갑도 웬만하면 끼고 몸 보온 효과를 좀 생각을 하면서. 자, 지금 예. 네. 어서오세요. 네. Are you American? Can you speak Korean? Where are you from? Hey, where are you from? Are you Korean? You use Google Translating. US. English, English to Korean language. What's your instrument? EG? Egg?
No. What's the egg? Easy. Translation machine. Can you speak Korean language? Korean. Do you know 즐겨찾기? 와. 오케이. Enjoy this broadcasting, please. 걷는 풍부, walking 풍부. Yes, thank you. Press button. 즐겨찾기. Following, please. Good. Yes. 매일매일 everyday working program, working broadcasting program. Yeah. 그랬다. 좀 제 방송에는 보면은 외국인들이 간혹 들어오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의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로 이렇게 채팅을 좀 남겨주는데 그 내용이 좀 어법에 맞지 않는 그런 문구들이 많아가지고 혹시 이거 AI 아닌가, 네. 혹시 인공지능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네요. 뭔가 기분 좋은 시청자 같아요. 계속 막 이런 격려의 글을 남겨주네요. 막 파이팅, 걷기 뭐 잘하세요. 그리고 그걸 한글로, 아마 뭐 영어라든지 뭐 특정 언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게 요즘엔 쉬워졌잖아요. 구글 번역 같은 거.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모국어로 입력만 하게 되면 웬만한 언어들은 다 이제 번역할 수가 있잖아요. 거의 뭐 실시간으로 되니까요. 그런 기능을 좀 사용하는 사람 같은데 한 번씩 제 방송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뭐 좋은 말들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구글이라는 플랫폼이 가장 진짜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 아닌가요? 구글.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는 어떤 그 안에 이제 세상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라는 아이템을 그런 기업의 어떤 사업 환경 속에 딱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는 아 이거지, 이 기업이지, 이거를 이용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금방 들 정도로 일종의 어떤 하나의 세계를 창조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플랫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또 그거를 이용해야 되고, 어떤 그런 특정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플랫폼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정보들을 노출을 해야 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조금 부정적인 인식도 막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런 기업들을 보면은 좀 독점성이 강하잖아요. 하나의 진짜 아주 킬러 컨텐츠, 강력한 어떤 그런 아이템을 딱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배달앱 같은 거 배달하면 딱 그냥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그냥 드는 생각이 바로 있잖아요. 아 이런 앱을 이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SNS 하면 또 어떤 거, SNS 하려면 완전 석권하고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개인 홈페이지 하면 또 어디 딱딱. 최근에는 그게 좀 더 일반화가 되고 플랫폼 기업 자체가 아주 보편화가 돼 버렸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 아니면은 계속 그 사업 유지를 하는 것이 와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자신만의 플랫폼을 이렇게 쌓아가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기업 첫 번째 출발자가 아마도 저는 구글인 것 같은데요. 특히 유튜브 정말 최강의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은 와 그 초창기 유튜브는 사실은 어떤 그런 동영상을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라는 거예요. 그 사이트가 어떤 기술적인 그 부분, 그러니까 보통 그 현장의 기술이, 그 사회의 기술이,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좀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의 성능, 그러니까 어떤 자료들을, 데이터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하는 속도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 그럼 빠른 속도를 보장을 못 해준다면 유튜브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잖아요. 아마도 2000년대 초반 이럴 때는 이런 고화질의 동영상 같은 거를 처리하는 기술 자체가 조금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유튜브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뭔가 동영상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점점 기술적인 여건이 완비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진짜 뭐든지 이런 거는 전송해 줄게,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완전히 이제는 그냥 뭐 유튜브 들어가서 이런 동영상 찾아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예전에는 안 그랬죠. 불과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화면이 끊기지 않고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는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우리가 해당 영상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게 참 중요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이제 완전히 끝났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내용을 따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한때는 약간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 않았나요? 뭐 현재도 마찬가지이긴 하죠.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가 올라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그쪽으로 움직이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안에서 양질의 영상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네. 초창기에는 막 진짜 온갖 막 좀 극단적인 영상들이 막 난무하고 이랬었는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진짜 뭐든지 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요즘에는 그 이용자들도 그렇고 사용자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생각하는 가치가 조금 이제 자리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표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 만드는 그런 표준들, 내 마음대로 그냥 찾아서 보는 다시 보기 영상들, 그게 조회수가 몇십만, 몇백만, 몇천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쪽에 좀 어르신 한 분이 인사를 하시길래 살짝 이렇게 좀 답례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유튜브는 이제는 완전 우리 사회에 하나에 없어서는 안 될 표준화된 형태의 동영상 제공 시스템. 저는 초창기에 딱 그런 얘기, 요즘에 학생들은 뭔가 검색을 할 때 네이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유튜브에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꽤 놀랬는데요. 특히나 요즘에 좀 어린 학생들은 진짜 가히 유튜브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문자보다 영상을 더 많이 접하면서 살아온 세대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막 스마트폰을 보면서 유튜브 영상들 보면서 엄마들이 그 아기들 볼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을 막 틀어주고 이러는 장면들도 많이 봤는데요. 그럼 아기들이 막 조용해지고 막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완전 사회의 저변을 그냥 석권을 해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다른 어떤 제2의 제3의 유튜브가 이렇게 출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진입장벽이 높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6시 35분이고요 지금.
이게 글자를 좀 작아가지고 대략 한 3,000보 이렇게 걷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기업 자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어떤 표준의 방식, 표준적인 방식, 그게 무슨 뭐 택배가 되었건 배달이 되었건 뭐 동영상 제공이 되었건 SNS가 되었건, 일단은 그런 구축을 한 다음에 많이 알려진다면 그거 엄청나죠. 그 성과는, 그 결실은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마케팅도 또 중요하고요. 그쵸? 어떤 과감한 투자 같은 거,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윤리 경영도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이거는 참 바람직하다, 유익하다 하는 형태로 이제 다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오래 가겠죠. 네. 아무리 지금 한번 이렇게 반짝 떴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그런 관리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를 못한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게 그래도 옳은 일이지, 그래도 바람직한 일이지 라는 생각에 대한 공유를 하지 못한다면 좀 그 기업은 도태될 가능성이 또 많겠죠.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되고, 트렌드 같은 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진짜 아쉬운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하나 있었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요. 프리첼이라는 곳이죠. 그렇죠. 학생들, 특히 대학생들의 그 대학생들 회원을 그렇게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으면서 대학생들의 모임 장소였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인터넷 카페였죠, 여기가. 그런데 그런 거를 기업 스스로가 이제 날려버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칫 판단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업가들은 말하자면 미래학자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미래학자여야 돼요. 이제 전형적인 케이스가 프리첼이었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그런 목표를 너무 그냥 부각을 시켰죠. 단기적인 목표에 너무 얽매였어요. 지금 당장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 지금 2000년대 그 시점에서 지금 2021년을 생각해 보면 어떤 SNS, 그 다음에 동영상 플랫폼, 이런 데가 많죠. 그 당시에 생각했던, 그래도 상상하던 미래들이 좀 나름 펼쳐지긴 하죠. 지금 펼쳐지고는 있는데, 과연 어디서 해당 플랫폼에 가입을 할 때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을 내진 않죠. 그러니까 그 이용 자체는 무료다. 그 SNS를 활용을 하건, 그 뭐 동영상 제공 시스템을 활용을 하건,
일단은 소비자들, 그러니까 그 컨텐츠 사용자들은 무료로 소비를 할 수가 있죠. 그게 핵심입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잖아요. 보통 보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프리미엄이 있어 가지고 뭔가 다른 혜택을 주면서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프리첼은 전면적으로 유료화를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그 요금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많은 대학생들이 그렇게 그 적은 돈이라도 지불 능력을 그렇게 갖추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또 심리적인 거기도 하고요. 기존에 잘 이용하던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갑자기 1,000원을 내라고 한다. 그것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기업이 바로 당장의 이익에 좀 몰두를 하면서 정책을 갑자기 그렇게 바꿨는데요. 만일에 10년 후, 20년 후를 좀 이렇게 미리 좀 예견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런 결정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회원 수가 진짜 그냥 자산이잖아요. 회원 수. 그 많은 회원 수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 자체가 거기에 많이 가입하고 있는 회원들이었는데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게 될 것이고, 계속 그 해당 사이트를 활용하게 될 것이고, 그게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편안하게 내 집처럼 생각을 했을 텐데요. 매일매일 그 로그인 해가지고, 아니 매일매일 로그인이 아니죠. 항상 로그인이 돼 있겠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실은 수익 사업 자체는 그 안에서 다른 서비스들로 좀 더 이제 차별화된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면서,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제 동영상 서비스가 서서히 생겨나고 있을 때 그런 부분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커머스 쪽으로 이제 또 투자를 한다든지, 또 다른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이 다양했는데요. 제일 좀 악수를 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안 좋은 수였어요. 그 이후에 막 대학생들이 다른 사이트로 막 이동하던 거,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아, 이제 프리첼 이거 유료가 된다더라, 이거 못 쓰겠다, 딴 데로 옮기자. 그냥 다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는 게 소비자들, 이렇게 회원들을 뺏기지 않는 방법이죠.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어떤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차별화된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요.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거에 대해서는 나름 차별화된 서비스 방식이잖아요. 기존의 서비스는 이제 광고가, 동영상을 보게 되면 광고가 따라 붙게 되는데, 프리미엄을 하게 되면 광고는 보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거. 대신에 그렇게 구독 방식으로
요금은 지불을 해야 되고, 최소한 이제 그 이용자, 소비자가 판단을 해보잖아요. 아, 이거 뭐 내가 사용할 때는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보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예,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줬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을까. 한순간이죠, 정말. 예, 어서오세요. 아, 날이 이렇게 또 이제 밝아졌네요. 와, 하늘. 이 화면에 잡힌 이 구름 모습이 좀 웅장하네요, 진짜. 맞죠? 웅장하게 펼쳐 있는 하늘의 모습.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전 그 중에서 진짜 좀 쉽게 생각을 해봤어요. 와, 진짜 구글 같은 기업들, 아니면 한국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기업들, 어떻게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중요한 요소들을 딱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아이템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템. 예. 뭔가 새로우면서도 독특하면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아이템 선정이란 게, 와,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되게 새롭네, 요거 해보면 편리하겠다, 아, 재밌겠다, 단순히 그게 아니거든요, 아이템이란 건. 우리가 그거를 또 영화로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영화, 어떤 영화가 재밌는 영화인가, 어떤 영화가 관객들을 많이 끌 수 있는 영화인가. 너무나도 탁월하게 독특하면은, 너무나도 탁월하게 새로운 영화는 오히려 관객의 이목을 끌 수가 없어요. 맞죠? 보통 영화계에서 예로 드는 영화가 그 영화가 있습니다. 지구를 지켜라 라는, 신하균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지구를 지켜라. 장준환 감독이죠.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 장준환 감독이 문소리 배우 남편이죠. 문소리 배우 남편이면서 최근에, 그때 언제였죠? 2017년도 18년도 한 이때쯤 된 것 같은데, 1987이라는 영화로 이제 성공을 거뒀죠. 좀 흥행했죠. 그 감독의 첫 작품이었을 거예요. 데뷔작. 장준환의 지구를 지켜라. 정말 독특하고 재밌는 영화였거든요. 그런데 좀 안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관객들한테는 좀 외면을 받은 게 맞아요. 만약에 그 영화가 지금 상영이 됐으면, 조금 스타일을 바꿔가지고 지금 2020년대에 상영이 됐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당시 2000년대 대략 한 중반쯤, 그때 상영할 당시는 너무 새롭고 놀라웠거든요, 영화가.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 결국은 어떤 기업이 만들어내는 아이템 자체가 파격적이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파격적이어서도 안 된다. 아이고야. 간당간당하게 줄타기, 밀당,
이걸 어디까지 하느냐. 예전에 휴대폰 제조사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휴대폰 제조사, 사람들이 찾는 휴대폰이 말이죠, 아주 완전히 그냥 뭐 신기술로 무장한, 그 다음에 막 디자인도 독특한 그런 데에 대한 수요가 있죠. 수요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얼리 어답터, 그러니까 보통 신제품들이 나오면은 먼저 관심을 가지고 구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리 어답터라고 하는데, 얼리 어답터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것보다 더 신기술들을 발견하는데 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노베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전체 소비자의 한 1%, 2%? 기술 자체를 선호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높은 사람들. 그렇게 따지면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 새로운 형태의 이제 영화들을 추구하는 그런 관객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전체 소비자의 한 1, 2%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씩 삼성 같은 데에서도 휴대폰 라인업이 대단히 많았잖아요. 스마트폰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도 발표하는 휴대폰 라인업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때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그런 폰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한두 모델 정도. 그 당시 한 2000년대쯤이면 카메라 기술에 대한 경쟁이 붙던 시절, 그때 2005년도였나요? 한 2006년도. 그때는 카메라의 화소 경쟁이 치열했었는데요. 그때 500메가 화소, 500메가픽셀 화소 막 만들어내고, 근데 그거를 많이 팔려고 내놓은 게 아니고 이런 어떤 브랜드 가치 같은 거죠.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기술력으로 우리는 이 정도 단계의 상품까지 만들어낸다, 우리의 기술력, 이런 거를 강조하는데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1, 2%에 해당되는 이노베이터나 또 그거보다는 좀 느리지만 이런 뛰어난 성능을 가진 이런 신상품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얼리 어답터들이 또 그거를 구매를 하게 되고요. 그런 식의 흐름이 이제 이어졌던 거죠. 다만 그때도 가장 인기 있었던, 그러니까 그거를 참 단순히 인기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시장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폰들은 사실은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폰이 아니거든요. 약간 삼성의 그 예전 폰 뭐죠? 베스트셀러 가로 본능 폰 뭐 이런 거, 가로 본능.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구적인 그 폰의 어떤 기계적인 측면에서 이거 진짜 신기술이라면 신기술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서서히 이제 폰에서 동영상을 보는, 그러니까 폰으로 촬영을 하고 동영상 시청도 하고 이러는 붐이 점점 시작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이용 분위기하고 맞물려져 가지고 와, 이런 형태,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는 기구적으로 그런 기술들. 딱 그 정도의 이제 어떤 기술을 보여주면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이제 좀 새롭다고도 생각하면서 그래도 예전 폰이랑 그렇게 별 차이는 없네, 예전 폰처럼 이렇게 활용도 할 수 있는데 뭔가 새로운 요소가 하나 생겼어, 뭐 이런 거. 우리가 기획 같은 걸 할 때도 완전히 엎어버리는 기획을 하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좀 한계를 만나게 되거든요.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그런데 한 90% 정도까지는 좀 비슷해. 근데 나머지 10%에서 새로움을 딱 줄 수 있다면 그거는 새로워 보이는 거와 동시에 뭔가 신선함과 동시에 안정감도 같이 주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아이템이 어느 정도 진짜 감각이 있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바다를 좋아한다. 배를 타고 막 여기저기 막 섬으로도 가고 막 해안가 막 그 여행도 하고 유람선 타고 막 다른 대륙으로도 막 이동도 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한다. 그게 수륙 양용 자동차를 우리가 이제 선호한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유람선을 그냥 타고 싶었던 거지, 유람선 여행을 하고 싶었던 거지. 내가 직접 그 바다에서 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뭐 대륙과 대륙 사이를 이동하고 이러는 걸 원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거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좀 지금 극단적인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얼마나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을 하고 그 시대의 분위기에 적합한 거를 만들어내느냐. 이제 조금 좀 필요하다. 이거 신선한데, 이거 아기자기한데, 약간 이런 느낌. 그냥 뭐 어떤 아이템이 중요하다, 좋은 아이템을 만드는 이게 아니고 그 시대를 이렇게 좀 터치할 수 있는 시대의 감각적인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쉬우면 누가 못하겠어요. 이게 어려운 거죠. 네. 그리고 그 아이템을 만들어낸다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기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 아이템 플러스 기술. 기술이란 건 뭐냐? 그거를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상상만 하고 있으면 잘 안 되거든요. 보통 이제 어떤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상상 단계에서 머무르고 나중에 실제로 그런 상품이 나와도 내가 생각했던 건데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거를 저도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때 2000년대 한 중반쯤에 앱 개발 붐이 엄청 많이 일어났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는 앱들, 개발자들도 많고
그리고 대히트를 친 앱들도 있고요. 그쵸? 어플 말이죠. 그런 앱들, 어플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죠.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템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기술력을 가져야 된다. 최소한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물론 자기가 그런 걸 스스로 일구어내면은 뭐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규합을 해가지고, 예? 그런 기술진들, 그런 연구진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것도 기술로 봅니다. 그런 게 확보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템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죠. 아이템 플러스 기술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말하긴 했어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중요한 아이템과 기술. 그러니까 아이템은 정말로 어떤 특정 그런 해당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기에 있어서의 감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런 시대를 읽어내는 능력과 또 앞으로의 미래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보유를 해야 된다면, 기술은 또 다른 측면이에요. 제가 봤을 때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용기. 기술을 발휘할 때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언가를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 기술의 측면이고요. 내가 가진 이 아이템을 제대로 구현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신뢰도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 소통하는 방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게 쉬웠으면 아무나 또 다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이템과 기술이죠. 자, 지금 시간이 한 7시 3분 정도 넘어가고 있고요. 아이템, 기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이것도 좀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더 세부적으로는 더 필요한 게 많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 3가지를 꼽자면 아이템, 기술, 마지막으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다. 영업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에는 약간 마케팅적인 개념도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표현을 마지막으로 3번째로 필요한 거, 마케팅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영업이라고 한 거는 발로 뛰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발로 뛰어야 된다. 발로 뛰어야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 영업 안에는 여러 가지 다 들어가요. 마케팅, 홍보, 그 다음에 소통,
이런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근데 그거를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막 찾아가 가지고 무슨 외판원처럼 아 이건 이런데 이거 사주세요 이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좀 진심 있게, 진정성 있게 자신이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생각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 그러니까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사람들한테 다가가느냐. 자신의 아이템을 소개할 수도 있고 기술을 소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온 과정을 알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토리텔링.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 나가는 중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상대방한테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거. 상대방이 진짜로 이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기업 자체가 정말로 좋은 기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혁신적인 곳이구나, 와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어질 때 영업이 성공하거든요. 그냥 하던 방식으로 아무 변별력 없이 뭐 에라이 모르겠다 이거 집을게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토리를 충분히 보여줘야 돼요. 그 기업에 대한 거, 그 소비자들을 향해서. 그 방식은 결국은 발로 뛰어야 된다는 거죠. 발로 뛴다는 게 막 나가서 진짜 뭐 옆집 문을 두드리면서 막 이거 사주세요 이게 아니고, 문을 두드리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우리 어떤 플랫폼 기업을 처음에 생각하면서 여러가지 어떻게 해야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기업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예, 오늘 총 한 7,000보 걸었고요. 예, 대략 한 1시간 정도 걸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똑같은 모습으로 내일도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와서 이렇게 걷는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이.